응? 큐. 아, 자, 안녕하세요. 신중년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오늘 첫 방송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추후 납부제도, 국민연금에서 가장 또 관심 많으시고 이슈가 되고 있는 추후 납부제도에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방송을 진행할 저는 유튜브에서 연금 박사라는 채널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제 옆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우리 이슬비 주임, 아름다운 이슬비 주임 나와 계시는데 본인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 서울 남부지역본부 노후준비 서비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슬비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처음 방송이라 많이 떨리시고 저도 사실 국민연금하고 같이 방송하는 게 처음이라 국민연금 방송 그동안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오늘은 좋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계신 건데 그냥 국민연금 전화해 보면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짜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를 내야 될지 얼마 받을지 네.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평이한 그냥 국민연금을 홍보하는 방송이 아니라 실제 저는 국민연금공단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정말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궁금한 정보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비 주임님 준비되셨나요? 아, 예. 각오, 되셨습니다. 각오되셨죠? 가고 있습니다. 좀 날카롭게 질문할 건데. 아, 그리고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시면 또 모아서 지금 앞으로 계속되는 방송에서 여러분의 질문들을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래도 국민연금 제도 중에 가장 또 좋은 제도이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제도 추후 납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우리 슬비주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방식으로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추후 납부 제도에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추후납부 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과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낸 이후에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인 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에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연금 개인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아, 좋은 제도네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체익질 하지 마시고. 네, 네, 힘드시죠? 네. 자, 추후 납부 제도 한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납부 중인 사람이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납부 중인 사람만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납부 중이지 않으신 분들은 납부 중이지 않으신 분들도 납부는 가능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신청하기 직전에는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셔야지만 그렇죠. 네. 신청이 가능하세요. 이번 달에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추후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경력 단절이거나 혹은 내가 안 냈던 기간들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좀 전에 보니까 납부 예외하고 뭐 적용 제외 이런 얘기 나오던데 네. 둘 다 어쨌든 안 냈던 기간 아닙니까? 둘 다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은 맞지만 네. 두 개의 차이점을 보자면 네. 일단은 제일 쉽게 적용제외 기간은 한 달이라도 납부한 다음에 네. 내가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아예 이제 가입이 끊어지는 상태를 네. 말하는 거고요. 네. 납부예외 기간은 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내가 납부를 미루겠습니다라고 저희 공단에 신청을 해주시면 네.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료를 안 냈더라도 납부 예외가 있으면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가능합니다. 적용 제외 기간인 사람들은 납부를 한 달이라도 했으면 어쨌든 기간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국민연금을 과거에 안 냈던 적이 있다. 그런 기간들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엄청 좋은 제도여서 네, 근데 뭐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고 좀 자격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추후납부 제도는 이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상황에서 네. 신청이 가능하신 거고요. 네, 따라서 이제 소득이 없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아니면 전업주부일 때 임의 가입이라도 한번 신청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사업장 가입자 또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네,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네. 납부 중이어야지만 네. 가입자로서 추후 납부가 가능하세요. 어쨌든 지금 가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가입할 형태는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뭐 임의 가입자든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내가 가입하고 나면 그 잔여 기간에 대해서 지금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안 되잖아요. 처음 가입하신 분들도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안 되실 수가 그렇죠. 있는데 과거에 안 낸 기간이 그쵸.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혹시라도 네. 그 전에 네. 내가 이미
저희가 이제 납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납부가 어렵습니다라고 음. 납부 예외를 신청한 기간이 있으시면 납부가 가능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도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입한 이력이 납부 예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어. 적용 제외는 무조건 한 달 아, 납부해야 그렇구나.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가입은 했지만 보험료를 안 냈다 하더라도 납부 예외 기간에 해당했으면 지금이라도 추후 납부가 가능한 거니까 네. 이거는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이랑 음. 그 이제 나중에 결혼하신 이후에는 두 분을 이제 한 자격으로 보거든요. 네, 배우자와 본인을 한 자격으로 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정리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고 네네. 어떤 분이 납부할 수 없는 기간인지 정리를 네네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꼭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음. 팩스를 통해서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를 넣어주신 다음에 네, 자격 정리를 한번 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네, 진행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추후 납부는 가입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내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내가 가입 기간이 없었다고 생각했고 국민연금도 한 달도 낸 적이 없었다고 나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실제로 알고 보니까 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가입이 시작되었던 네. 납부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사람들은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는 네, 거네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전화해 보셔야 되겠네. 바로 이 전화하시면 방송 좋죠. 나가자마자 바로 지금 콜센터 불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감사하죠. 저희 네, 이제 콜센터 전화번호 아시죠? 뭐예요? 1355번. 네, 135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서 뭐 무슨 뜻이 있나요? 몰라요? 신규 직원. 135가 무슨 뜻이냐면요. 일과 삶이 반반. 되게 좋은 뜻을 가지고 원래 있네요. 이 번호를 만드신 분을 제가 알거든요. 네, 이 분이 만드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과 삶이 반반인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135를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했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네,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실제로 내가 연금을 정말 동일한 금액 대비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다루진 않겠지만 반납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국민연금을 반환받아 가셨던 분들이 다시 반납했지 않습니까? 네네. 옛날에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남은 기간도 추납이 가능합니까? 반납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네. 중간에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네, 네. 지급받았던 반환 일시금을 다시 반납금으로 납부하시면 그때 그 위에 기간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납부하지 않은 기간들은 네. 다 납부가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납부로. 반납은 나중에 우리 다뤄보겠지만 반납이라는 게 옛날 일이잖아요. 그쵸. 그 반환 일시금. 네. 지금은 사실 국민연금을 반환해 준 적이 없고 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네. 근데 과거에는 국민연금을 내가 퇴직했다는 사유로 돌려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돌려준 반환 일시금을 지금 다시 반납하시는 분들이 과거 거를 반납했는데 그 이후로 내가 내지 않은 기간까지 추후 납부가 가능한.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 있다는 거 가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이러다 보니까 또 재정이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추납은 굉장히 좋은 제도 반납까지 한번 확인해서 알아보시면 더블 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추납은 그러면 지금 다 가능한데 내가 과거에 연체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 실제 내다가 연체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체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연체하신 분들도 이제 납부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네. 이거는 이제 연체로 인해 미납된 기간은 저희가 징수권을 3년 동안 부여합니다. 네. 근데 이제 3년이 지나고 소멸된 음. 그 기간들은 추후 납부가 불가능하시고요. 아. 이제 미납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랑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네. 그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경력 단절로 인해서 이제 내지 못한 적용제의 기간이 있을 수도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 적용제의 기간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간은 추후 납부가 가능하시고 조금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자, 미납으로 그럼 연체가 네, 있어 지금. 연체가 있으면 연체를 상환하면 연체를 상환하면 그 이후에 적용제의 기간이나 납부의 기간이 있으면 가능하십니다. 추납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연체를 상환하지 않으면 일단 지금 안 되는 거죠. 상환하지 않아도 납부는 가능합니다. 납부는 가능해요? 그럼 연체는 계속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체는 3년. 3년. 3년 이후에는 아예 납부할 수 없게. 아, 그래요? 그럼 3년 이후에 납부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지? 그냥 연체로 확정이 돼 버리는 거네. 그쵸. 미납으로 확정이 미납으로. 됩니다. 근데 그 미납 기간이 또 길어지면 나중에 또 불리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입 기간이 네. 낮아지다 보니까 연금액이 유족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리한 게 많던데 그쵸. 그건 나중에 유족연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체하신 분들은 빨리 연체한 게 있어도 내가 대상 기간이 있으면 추납이 또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추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추납은 과거에 내가 안 낸 기간이 있으시면 다 가능하다라는 거 웬만하면. 그리고 그럼 내가 얼마의 기간을 얼마에 내야 될지는 콜센터 전화부터 알아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금액을 한번 알아보죠. 실제 얼마나 좋은지. 실제 얼마나 좋은지. 네. 추납 보통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납부하시는 게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게 네. 추후납부 제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 곱하기 네. 내가 낼 수 있는 개월수를 네.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9만 원씩 네.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네. 9만 원씩 가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안 낸 납부 예외 기간이 뭐 10개월이 있다. 그러면 9만 원에 안 낸 기간 10개월을 네. 곱해서 네. 90만 90만 원을 원.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 네. 이거에 따라서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냐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 납부하셨던 네. 금액들의 평균도 저희가 재야 되고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 사람마다 다르실 수가 좀 있어요. 다르네요. 일단 그러면 얼마 내는지를 보면 이번 달 내는 보험료 네. 곱하기 과거에 안 냈던 네.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번 달에 많이 내야 과거에 또 낼 수 있는 금액도 올라가겠네요. 아,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적게 내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많이 납부하시면 연금액이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네, 많이 네. 납부하셔도 상관없지만 본인 재정에 따라서 맞춰서 납부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 재정이 어쨌든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낼 것인가 고민해보고 이게 뭐 어쨌든 국민연금 보험료가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번 달 내는 금액 대비 과거 기한을 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죠. 이미 가입자들은 금액이 달라지니까 네, 내가 맞습니다. 금액을 조정해서 과거의 추납도 금액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래도 대략 얼마 정도 내면 얼마 정도에 받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예시 같은 거 하나 들어주세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네. 이제 이미 가입자분들은 네. 저희가 중위수 소득 기준인 9만 원, 네. 9만 원만 납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9만 원 이상도 이하도 안 되시거든요. 이미 가입자. 이미 가입자는 네, 이미 가입자분들은 네. 그렇게 되시는데 그 9만 원에 음. 최소 수급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시면 거의 1,080만 원 정도만 납부하시면 네. 연금을 수급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1,080만 원을 납부하시게 되시면 2020년도 기준 약 한 17만 원, 16만 원, 17만 원 정도 수급 가능하세요. 거의 2배 정도 수급 가능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따져볼게요. 9만 원씩 내가 10년치를 내서 1,000만 원을 냈어요. 네. 1,080만 원 네. 정확하게는. 그러면 내가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네. 매달 17만 원씩 올라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17만 원씩 매달 받으면 1년이면 거의 200만 원에 넘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낸 돈은 1,080만 원인데 연금 수령액이 1년에 200씩 올라가면 5년만 받으면 상환이 되시는 내가 낸 원금을 상환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으시죠. 네. 그렇죠. 근데 왜 안 하고 계신 거죠? 일단은 국민연금 안정성 네. 말씀하시는 분이 제일 많고 네. 추후납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음.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네. 납부 개월수를 곱하다 보니까 네. 현재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부담이 된다 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그럼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나중에 퇴직한 이후에 해도 되겠네요, 사실. 그렇죠. 퇴직하고 내가 임의 가입자나 네. 임의 계속 가입자로 가입하고 있으시면 본인이 소득을 이렇게 조정해서 예.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내가 낸 원금 대비해서 사실 거의 그냥 뭐 5년만 받아도 내 원금이 나오고 그럼 평균적으로 우리가 평균 수명 잡았을 때 65세 국민연금 개시해서 85세까지 20년만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낸 돈 대비 4배를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익비가 4배가 나오는 거네. 거기에다가 저희가 매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드리기 때문에 네. 그 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낼 수 없는 게 좀 문제지. 음. 낼 수 있다면 제가 최대한 추납을 통해서 내 연금 수령액을.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해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냥 추납 제도에서 그냥 별 생각 없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낸 돈 대비 받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실제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죠.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단에 전화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공단에 전화해 보시면 바로 예상 연금액으로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추후 납부를 하기 전에는 네. 공단에 내방을 하시거나 팩스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을 한번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 네, 조금 그냥 더 무작정 오셨다가 헛걸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내가 필요한 서류가 뭔지 자격이 되는지 한번 대상이 되시는지 1355번에 확인하고 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더 볼까요? 그 다음 그러면 추납부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실무적인 내용을 좀 해주세요. 실무적인 방법.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추후 납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해서 납부도 나눠서 가능하시고요. 네. 네. 분할해서 납부하시는 거는 최대 60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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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납부가 가능하시고요. 일단 납부하고자 할 때는 내가 납부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까지 네. 더해서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정기금 이자 얼마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1.2%. 1.2? 네네. 1.2면 뭐 높지 않잖아요. 높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뭐 큰 부담 없으시네. 네, 큰 부담 없이 납부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대출 받아서 내도 되겠네.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연금 그러니까요. 받기 직전에. 네. 네. 그러셔서 이제 오실 때 혼인관계 증명서, 재적등본 및 혼인 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 네.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그 다음 달 중순 한 11일에서 15일 정도에 고지서가 발송되니까요. 네. 그걸로 납부하셔도 되시고 네. 아니면 오시자마자 네. 가상계좌로 납부하셔도 되시고 네.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그 다음 달 25일 날 출금되게 되거든요. 아. 네, 그걸로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신청하신다고 이달에 바로 돈을 갖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고지서를 받고 다음 달 말 정도에 납부하시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하실 분들은 다음 달 말에 하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분납하실 분들은 다음 달 말부터 하시면 되는데 네. 내가 늦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1.2% 이자만 가산하면 네, 된다. 맞습니다. 자, 좋은 방법이네. 근데 그러면 추납 그거 꼭 지금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추후 납부를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시고요. 네. 내가 연금만 받고 있지 않다면 연금 네. 수급 개시 전에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추후 납부 같은 경우에는 음. 내가 예전 보험료를 납부해서 연금을 네. 받는다는 결과가 있잖아요. 네. 그 결과인 연금 금액이 네. 저희가 지급률이 가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납부를 할 생각이면 조금 더 일찍 하셔서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시는 방법이 조금 더 올바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 뭐 1년 뒤에 하나 내가 정기예금 이자만 내면은 연금 수령액은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하나 하지 1년 뒤에 예, 1년 지급률이 뒤에. 낮아지면 똑같은 돈을 내도 증가하는 아. 연금액의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1.2% 가산 이자만 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실 소득 대출이 매년 0.5%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하신 분하고 1년, 2년, 3년 뒤에 하신 분들은 소득 대출이 약간의 영향은 있겠네요. 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하시려면 네. 빨리 와서 하셔라라고 상담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무조건 늦게 하는 건 좋은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소득 대출도 영향이 있다. 만약에 5년, 10년 뒤에 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입 시점에 소득 대체율로 적용되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여러 가지 좀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어쨌든 추납 대상이 되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추납, 뭐 언제도 상관은 없지만, 네. 뭐 이자만 내고 소득 대출만 감안한다면 언제까지 꼭 해야 된다. 언제까진 꼭 해야 된다. 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전날? 전 일이 아니라 제가 신청하기 전. 신청하기 전? 연금을 네, 노령연금을 받으시려면 무조건 신청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신청하기 전에만 아, 하시면 신청하는 날 와서 그러면 내가 추납부하고 신청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네. 예, 그러면 꼭 무조건 뭐 어쨌든 연금 개시 1년 전에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추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연금 받기 전까지만 네.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좀 모여 있을 때 그때 가서 바로 추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 같네요. 추납부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추납부 없어진다는 얘기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 이제 확정적으로 나온 네. 얘기는 없으시고요. 이제 네. 추납부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 좋은 제도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네. 외국인한테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재외국민한테도 해드리는 경우도 그래요? 있기 때문에 네네네. 좀 축소하자 이런 얘기는 나오긴 하는데 네네.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확정된 얘기는 없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참고로 외국인도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외국인이라는 게 무조건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지만 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아, 네, 그분들도 되고 그죠? 그럼 해외에서 전화로 가입 가능해요?
가입은 가능합니다. 해외 전화로? 전화로. 전화로? 네. 굳이 와서 사인하고 이러지 않아도 전화로 네, 다 전화로 유선 하고? 전화로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네, 주민등록번호가 본인 확인 어떻게 본인 확인? 본인 확인은 저희가 웬만하면 저희가 이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점이 있으니까 예전에 네. 혹시 어디 사셨냐 아, 주민등록번호 일단 기본으로 그래요? 물어보고 해외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국민연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당 콜센터 전화비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거 좀 국제전화 다 공짜니까 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추후 납부가 이렇게 좋은 제도다 보니까 저도 강의하면서 아니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 18세가 되면 이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가입시켜라. 네.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또 추후 납부 제도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민연금 이제 처음 가입하게 되는 시기는 네. 내가 지금까지 소득이 없다 했을 때 보통 27세, 만 27세 이후에 국민연금 가입이 시작되시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전인 18세, 만 18세에 내가 네. 납부하고 네. 싶다라고 한 달 동안 납부를 하시게 되시면 네. 그 이후에 납부 안 하신 기간은 납부 예외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납부 예외 기간은 언제든 납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한 달 정도 납부하시고 음. 기간을 늘려놓는 것이 약간 어. 기회를 늘려놓는 것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죠. 그러니까 18세 제가 그런 강의도 올린 적 있어요. 18세 자녀에게 해줘야 될 선물이 성인식이라고 해가지고 꽃 사주고 향수 사주고 이럴 때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끌고 가가지고 보험료 내줘라. 네, 맞습니다. 이미 가입해가지고 한 달치 9만 원 한 달치 9만 원. 딱 내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적용 제외가 되면 네. 가입 경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친구가 그걸 다시 살려서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렇죠. 한 달은 납부하고 그 이후에 납부할 수 없어요. 네. 납부 예외 신청해 주세요. 네네네. 했을 경우에는 네. 그 기간이 납부 가능하지만 27세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나중에 전 27세 이전에도 납부 안 했습니다. 이 네. 기간에 납부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적용제로 관리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네. 이 기간은 추후 납부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어쨌든 한 달은 반드시 내셔야 된다. 그래서 꼭 와가지고 신고하시면 나중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이 뭐 내가 나중에 국민연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내야 돼? 뭐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한 달치 9만 원만 내고 나중에 내가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면 네. 제가 보기엔 지금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 중에서 가장 좋은 재테크가 아닌가. 아, 맞습니다. 저도 지금 들고 있고 제 동생도 아직 네. 뭐 근로를 하진 않지만 제가 미리 이렇게 한 달은 내주고 네. 네. 이 추후 납부 제도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제도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네, 이게 어쨌든 대상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좀 이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좋은 제도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나중에 또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맞아요.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슬비님께서 추후 납부에 대해서 좀 설명 잘 해주셨는데 또 뭐 한두 마디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추후 납부제도 일단은 아까 좀 포인트를 집어드리자면 내가 어차피 추후 납부를 할 예정이면 조금 더 일찍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약간 실무자들이 네, 말씀을 해드릴 텐데 만약에 상담에 오시면 네, 내가 이제 뭐 1,0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 네. 추후 납부로 1,000만 네. 원을 납부해야 된다 했을 때 내가 1,000만 원이 없으니까 분할 납부할래요. 네. 이거보다는 200만 원씩 뭐 5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추후 납부는 언제든지 회차를 나눠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분할 납부는 무조건 다음 달에 나가게 되지만 네, 이제 아예 신청을 200만 원 정도 하고 1회차 신청을 하고 네. 내가 뭐 내년에 와서 2회차 신청할래요. 음. 그래서 2회차 때는 뭐 400만 원을 내고 음, 나머지 600만 원은 뭐 그 다음 달에 와서 네. 3회차 신청할래요. 이렇게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좋은 점이 뭐냐면 네. 분할 납부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네. 차라리 회차를 나눠서 내가 신청을 많이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거 왜 지금 얘기해줘요? 안 물어보셨잖아요. 아, 그래요? 모르니까 안 물어보는 거지. 자, 어쨌든 분납을 하게 되면 내가 늦게 내는 만큼 정기예금 이자 가산해서 내야 되는 거지만 네. 신청을 내가 5번까지 할 수 있으니 신청 자체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횟수 제한이 네.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신청을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죠. 계속 신청해서 이렇게 목돈 생길 때마다 내는 거지. 어쨌든 이자 가산이 좀 덜 된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1회만 음. 공단에 내방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음. 나머지 회차부터는 네, 내가 네.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저 2회차 납부할 건데 300만 원으로 끊어주세요 하면 네, 저희가 네. 맞춰서 이렇게 끊어드리는 방법으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2회차부터는 유선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죠. 대신 어쨌든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금액을 내도 되는 거지만 연금 수령액은 조금 떨어지겠네. 그게 이제
많이 떨어지진 않죠. 아, 네. 그렇죠.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꼭 내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추후 납부에 대해서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것보다 공단 전화해 보셔가지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눠서 내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어쨌든 추후 납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노후에 지금 현재 노후 보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국민연금공단 통해서 꼭 한번 알아보셔서 추후 납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이제 여기까지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추후 납부 관련해 가지고 아마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여러 가지 질문 주시면 또 모아서 실제 궁금증들을 정리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또 안 좋은 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고 또 일장일단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면 또 나에게 맞는 정말 최적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어쨌든 우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본부 이슬비 주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뭐 굉장히 많이 또 배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니 뭐 한두 번 하시다 보면 더 좀 잘 되시겠죠. 네. 자, 어쨌든 신중년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첫 시간 추후 납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한번 의미가 없어.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네, 공유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녕 인사하고 자 끝날까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